은행에서 채용 총괄 업무를 담당해온 유튜브는 우리나라에 한 명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스터뱅입니다. 자, 하나은행 채용 공고가 떴죠. 하나은행 채용 서류 전형 마감은요 10월 13일까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은행 채용 마감 전에, 물론 아직까지 안 뜬 은행들도 있죠. 기업은행하고 농협은행이 지금 안 뜨고 있는데 만약에 뜨면, 조만간 뜨면 언제까지 마감일지는 그건 아직 우리가 모르지만요. 일단 하나은행 자기소개서 서류 전형은 여러분들이 아마도 국민은행 먼저 마감을 하고, 그러니까 국민은행 자소서를 서류 지원을 완료를 하고 하나은행 자소서를 적기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근데 그것도 뭐 괜찮은 방법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시간의 효율성을 감안을 해서 하나은행 자소서를 잘 적어 보시기 바라고요. 이번 하나은행 지원에서 조금 특이한 점이 있다면 전공이 좀 일부 제한이 되어 있는 분야별로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그래도 지원 가능하신 분은 하나은행 지원을 하셔서요, 자기 분야, 지원 분야를 잘 선택을 하셔서 지원을 하시고, 자기소개서 작성도 잘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기소개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이 하나은행 자기소개서 질문 문항입니다. 1번부터 총 4번까지 이렇게 4개 질문이 있고요. 1번이 1600바이트입니다. 1600바이트. 4번까지 전부 다 1600바이트고 총 6400바이트죠. 6400바이트면 분량이 절대로 많은 편은 아닙니다. 자, 질문도 그렇게 뭐 난이도가 높은 그런 질문은 나오지 않았다라고 보고요. 자, 지금부터 1번부터 한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자, 1번은 하나은행의 지원 동기. 자, 뭐 전통적인 은행의 자기소개서 문항이죠. 그 다음에 입행 후 이루고 싶은 목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해 달라. 1600바이트입니다. 자, 1600바이트.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계속 이런 유형의 어떤 문항에 대해서는 답변 구조를 늘 일정하게 제가 만들어 드리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요. 800바이트, 800바이트 이렇게 나눕니다. 자, 800바이트, 800바이트 나누는 이런 방식이 가장 보편화된, 그리고 가장 눈에 잘 띄는 이런 방식이니까 여러분들 이 방식을 한번 준용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 800바이트 나눈다는 거는 위쪽 800바이트에는 소제목을 하나 적고요. 제가 지금 여기 해 놓은 것처럼 소제목을 하나 적고 지원 동기를 적는다는 거고, 아래쪽 800바이트에는 목표를 적는다는 거겠죠. 자, 이렇게 목표를 적는데 이렇게 적지 않고, 물론 길게 또 우리가 국민은행 때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은, 길게 글을 하나 적으면서 지원 동기와 목표가 다 같이 섞이게 이렇게 긴 글 하나가 적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적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적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적는 게 그래도 여러분들이 더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를 한번 보면요. 자, 먼저 지원 동기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지원 동기 분량이 이렇게 800바이트죠. 800바이트면 제가 늘 어떤 기준점을 정해드린 게 한 500에서 600바이트 정도, 이 정도 수준인데, 이거보다 분량이 작으면은 회사 소개서를 적어도 무방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고요. 그 다음 500에서 600바이트 이 정도 이상이 되면은 가능하면은 자기소개서 형식의 지원 동기를 한번 적어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자기소개서 형식의 지원 동기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어떤 하나은행과 겪었던 경험, 또는 자기가 하나은행에 대해서 했던 고민,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지원 동기를 만들면 분량도 조금 늘어날 수가 있고, 그래서 한 800바이트를 채울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자기소개서 형식의 지원 동기를 만들어 보라 그러면 우리 지원자분들이 되게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쩔 수가 없고요. 자기소개서 유형의 지원 동기를 작성하는 게 어렵거들랑, 자, 자기소개서 유형의 지원 동기 플러스 회사 소개서형 지원 동기에 이 혼합형 지원 동기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자, 혼합형 지원 동기라 하면 자기 이야기도 조금 나오고 회사 이야기도 같이 나오면서 이렇게 혼합형으로 쓰기는 지원 동기가 될 텐데, 그렇게 적으면 이제 분량을 채우기도 조금 더 수월해질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통상적으로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원 동기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원 동기가 그렇게 변별력 있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지원 동기 내용이 전부 다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지원 동기는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적어 보시고요. 그거보다 제가
강조하는 거는 지원 동기, 뭐 아마도 국민은행 때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지원 동기보다 오히려 더 강조가 돼야 되는 건 이 아래쪽에 있는 질문입니다. 자, 이 아래쪽에 있는 질문이 목표죠. 입행 후 이루고 싶은 목표.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지원 동기에 너무 가려져 가지고 목표라고 하는 이 질문을 좀 등한시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자, 지금은 이제 21세기 디지털 시대, 이런 21세기 시대에, 정보화 시대에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얼마든지 뭐 선생님한테 조언을 구하든, 뭐 저 같은 사람한테 조언을 구하든, 아니면 인터넷에서 조언을 구하든, 아니면 뭐 어떻게 뭐 저 같은 사람의 바지가랑이를 물고 늘어지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여러분들이 은행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내려고 하면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도 정보가 많고요. 또 여러분들의 현직자 선배들도 있을 거고요. 어떻게든 알아낼 수 있는데 도대체 이 목표를 어떻게 적으면 잘 적을 수 있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여기 질문에서도 안 그래도 지금 여기 구체적으로 적어라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으라고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목표를 구체적으로 좀 적어 주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뭐 예를 들어 800바이트의 이 목표를 적는다 그러면 하나은행 들어가서 나는 이 지원 분야에서, 여기 보면 지원 분야를 여기 적어 놨죠. 자, 이 지원 분야에서의 목표가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글로벌이면 글로벌, 디지털이면 디지털, 또는 기업금융이면 기업금융. 이렇게 지원 분야에서 목표가 나오는데 이 목표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구체적일 수 있을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지원 분야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직무인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분석을 하고 조금 깊이 있게 질문하고 물어보는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한테도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통상적으로 저는 뭐 이게 좀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행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해주기가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하고 한 명 한 명에게 이렇게 2시간씩, 3시간씩 이렇게 할애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일일이 답변을 해드리지는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여러분들이 이 지원 분야에 대한 어떤 여러분들의 깊이를 좀 더 해봐야 될 그런 필요는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자소서를 적는데 아주 좀 수월한 그 지름길이 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 목표에는 제가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역량과 인성, 혼합. 자, 목표를 만약에 적기가 어렵거들랑 목표를 좀 나누어서 역량적인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술이나 스킬, 지식적인 부분에서의 목표도 한번 적어보고, 그 다음에 어떤 직책이라든가 어떤 직무라든가 이쪽 부분이죠. 자, 이쪽 부분에서의 목표, 이게 역량적인 부분의 목표라면 인성적인 부분의 목표, 이런 사람이 이런 은행원이 되겠다, 이런 형태의 은행원이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인성적인 부분의 목표도 적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두 개 혼합을 시키면서 이렇게 800바이트를 만들어 볼 수도 있겠고요. 자, 근데 이 지원 동기와 목표 쪽에 제가 여기 도와준다라고 하는 이 말을 적어 놓았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지원 동기 적을 때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준다라는 이런 그 역할을 하고 싶어서 은행이라고 하는 곳에 지원하고, 뭐 그것도 특정 은행에 지원했다, 이런 역할을 많이, 이렇게 글을 많이 적는데, 도와준다는 이 개념은, 도와준다 또는 어떤 그 봉사한다 또는 도와준다라는 이 개념은 지금 현 시대, 앞으로 미래 시대의 어떤 은행의 역할에 상당히 맞지가 않습니다. 자, 맞지가 않아서 누군가를 도와주는 기능이 은행에는 그런 기능을 하려고 여러분들을 뽑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연봉 5천만 원, 6천만 원 주고 뽑는 게, 누군가를 도와주는 건, 그거는 부수적으로 도와주는 건 기능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여러분들의 취업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요, 생존이 원칙이고 생존, 성장, 존속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도와주는, 이거는 사회 봉사단체에서 하는 일이지 은행에서 이 가치를 선두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와주는 역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이게 은행의 본업의 본질의 역할, 본질의 어떤 목표가 될 수 없으니 이런 부분은 좀 안 적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 지원 동기와 목표 쪽에 제가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마지막에 전부 다 이렇게 구체적 이렇게 적어 놨죠. 자, 어떻게 적어야 이 구체적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노력을 해야 되고 인터넷을 정보를 찾아야 되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앉아서 생각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인터넷을 찾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서점에 가보든 현직자를 만나보건, 아니면 아버지한테 누구를 소개시켜 달라고 하건, 아니면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발로 뛰는 이 노력이 좀 있어야 남들하고 차별화된 그런 자기소개서 답변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구체적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일단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기 질문에서도 뭐 저도 마찬가지고 인사 담당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저렇게 구체적으로 적어 달라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노력을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노력하지 않고 구체적인 저 방법을 얻어내기는 참 어렵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건 구체적으로 적는 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서 1번을 적었으면 좋겠고요. 자, 2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2번은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혁신을 선도하는 하나은행은 구성원의 다양한 자질과 역량을 필요로 한다. 자, 본인이 속했거나 또는 속한 조직 내에서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주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기술해달라. 1600바이트입니다. 자, 여기는 소제목을 맨 위에 하나 적고요. 적고 400바이트, 800바이트, 400바이트 이렇게 나눴죠. 자, 맨 위에 400바이트에는 지금 현재 이렇게 다양성이 강조되는 어떤 시대적 배경 그런 것과 그 다음에 본인은 어떤 조직에서 이런 강점을 가지고 있다. 나의 역량의 강점은 이런 점이다. 라고 하는 소개를 한 400바이트를 적어보자 라는 개념이고요. 자, 중간에 800바이트에는 그 어떤 조직이나 어떤 팀 속에서 속했던 팀 속에서 내가 맡았던 역할이나 사례 이런 걸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본다 라는 게 중간에 800바이트고요. 마지막에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면서 내가 느꼈던 점, 그리고 이런 역할을 가지고 향후 하나은행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계획 부분을 400바이트에 적어본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입니다. 자, 포인트를 한번 보면요. 자, 어떤 강점을 적을 것인가에 제가 여기 다양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실제로 은행에 들어가 보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딱 천편일률적인 뭐 밝고 긍정적이고 뭐 영업 잘하고 적극적이고 뭐 이런 사람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은행에 가보면 진짜 다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소극적인 사람도 있고 외향적인 사람도 있고 내성적인 사람도 있고 뭐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뭐 피아노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뭐 되게 다양합니다. 그 은행원 직원분들이 말이죠. 자, 여기서 어떤 강점을 적을 것인가라고 하면 우리 학생들은 우리 취준생분들은 보통의 경우에는 이 두 가지를 떠올립니다. 리더십 아니면 팔로우십 이 두 가지를 떠올립니다. 근데 이 리더십 아니면 팔로우십 이거는 아주 식상한 구분일 수도 있고요. 그거 이외에도 조직 안에서 다양성이라고 하는 여기다 포인트를 두면 진짜 많습니다. 저는 항상 분위기를 살리는 분위기 메이커의 역할을 합니다. 뭐 리더와 팔로우십의 개념이 아니죠. 또 저는 항상 먼저 나와서 챙기는 어떤 미리 준비하는 이런 역할을 많이 합니다. 또는 저는 항상 뒷바라지 역할을 많이 합니다. 이럴 수도 있고요. 또 저는 항상 어떤 분쟁이 일어났을 때 분위기가 좀 서먹서먹해졌을 때 항상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이런 역할을 많이 합니다. 또 저는 항상 뭐 어떤 조직이나 팀 안에서 아이디어를 많이 내는 이런 역할을 많이 합니다. 또 저는 항상 뭐 조직에서 가만히 있다가 한 방 터뜨리는 이 임팩트 있는 한 방을 날리는 이런 역할을 많이 합니다. 자, 이건 아주 다양합니다. 조직 안에서 우리 개인들의 어떤 특성이랄까 다양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리더 아니면 팔로워 이 개념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맨 먼저 떠오를 겁니다. 자, 이거를 그냥 버리시고요. 리더와 팔로워를 버리시고 그냥 모든 사람이 각색의 개인들이 모여 있는 이 조직 속에서 그 한 명 한 명이 다 소중한데 그 중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이 부분에 조금 초점을 맞추고 다양성이라고 하는 초점에 맞춰서 강점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처음이나 또는 마지막 부분에 그러니까 이 첫 400바이트 아니면 마지막 400바이트 이 부분을 말하는 건데요. 여기에 왜 그런 조직 속에서 왜 그런 강점 어떤 역량 속에서 역량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런 강점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 어떤 그 히스토리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몸에 배였는지 아니면 그걸 어떤 훈련의 필요성을 느끼고 훈련을 했던 것인지 아니면 이런 게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뭐 노력을 했던 것인지 어떤 거든지 왜 그런 강점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 부분도 좀 적어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자, 이 여러분들이 적는 이 강점이 지원 분야도 좀 고려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은행에 들어갔던 이 부분 마지막 부분에 계획 부분을 적을 때 지원 부분도 좀 고려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계획 적을 때 여기는 이런 역할이 앞으로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2번은 그렇게 1번에 비해서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요. 2번은 이렇게 넘어가 보고요. 3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3번. 귀하가 인생에서 열정을 가지고 노력했으나 실패했던 경험, 실패 사례를 적어라는 이야기입니다. 실패 경험을 약술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실패 원인은 무엇이었으며 이를 통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해 달라. 자, 이 실패 사례는 우리가 성공 사례와 달리 실패 사례도 우리가 하나씩 뭐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소제목을 하나 적고요. 여기도 400, 800, 400을 나눴습니다. 자, 맨 처음 400바이트에는요. 자, 그때 뭐 어떤 당시 상황이나 배경에 대해서 400바이트를 한번 설명을 해 봅니다. 자, 중간에 800바이트에는요. 실패 경험과 실패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봅니다. 적어 봅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400바이트에는 그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그리고 이 변화는 앞으로 어떤 뭐 역할과 기능을 하게 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400바이트를 적어 봅니다. 자, 이렇게 400, 800, 400으로 나누었고 포인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어떤 실패 경험을 적을까? 그리고 여기 공감대라고 제가 적어 놓았는데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노력했는데 실패했던 경험에 대해서 적어보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어보니까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제가 읽어보니까 별로 열정 있게 노력했던 것 같지는 않고 그냥 뒤에 어떤 실패에 대한 경험 자체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글을 에피소드를 활용한 것 같네 라고 하는 이런 느낌이 나는 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나와야 되냐, 열정을 가지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 열정을 가지고 노력했지만 실패했던, 진짜 난 이거 잘해보려고 했는데 진짜 잘해보려고 노력 많이 했는데 그런데 실패했던 그런 내용이 공감대가 있는 사례가 나와야 되겠다. 만약에 그 어떤 사례를 잡았을 때 여러분들이 이 열정을 가지고 진짜 열심히 노력했다라고 하는 이 뉘앙스의 글이 좀 비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글을 좀 적었으면 좋겠다라고 느껴지고요. 자, 그 다음 중요한 건, 이 질문에서 중요한 건 이 실패 원인입니다. 실패 원인이 여기 지금 어디 나오냐면 이 부분에 나오죠. 이 부분에 나오면 중간 800바이트 중에 어느 정도의 수준에 나올 거냐면 이 정도 수준에서 나올 겁니다. 실패 원인이 그 중간 부분의 후반부 400바이트 정도에 나올 겁니다. 그럼 중간 부분의 전반부 400바이트는 실패 경험에 대해서 적는 거고요. 중반 부분의 후반부 400바이트. 그러니까 제가 여기 별표를 쳐보겠습니다. 자, 이 별표가 쳐지는 저 부분에는 실패 원인에 대해서 나올 텐데 저 실패 원인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그리고 솔직한, 겸허한, 겸손한 이 분석이 좀 적힐 수 있도록 해라. 그 말은 진짜 읽어보니까 이 원인 때문에 실패했구나. 이 친구 솔직하게 적었네 라고 하는 이런 느낌이 나도록 본인을 좀 다운시켜도 좋습니다. 본인이 좀 겸손해져도 좋습니다. 나는 잘했는데 환경이 안 맞았다 이런 느낌보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내가 먼저 노력을 못했다. 그 부분은 내가 노력을 못했던 이유는 이런 거지만 진짜 내 노력이 부족한 것을 느꼈다. 이런 식의 좀 더 겸손하고 좀 더 솔직한 그런 실패 원인이 나오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이 변화에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적을 수 있다면 지금까지 열정을 가지고 노력했던 일이 하나만 딱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도 또 이런 사례가 또 나타났을 때 그때는 또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런 내용도 만약에 적어줄 수 있는 공간이 나오거들랑 그 이후에 그 다음에 또 이런 비슷한 어떤 열정을 가지고 노력했던 사례, 비슷한 이런 사례가 나오면 간단하게라도 좀 언급을 해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이 문항에서는 실패 원인 분석, 이 부분이 여러분들 자소서를 보면요, 변별력이 팍 생깁니다. 이 지원자는 은행원 스타일에 맞게 좀 솔직하고 겸손한 친구구나. 이 지원자는 아직도 실패 원인에 대해서 객관적이지 못하고 자기 합리화에 강한 지원자구나 하는 이런 느낌이, 이 실패 원인을 보면 여러분들의 어떤 글의 느낌, 글의 무게가 느껴지니까, 글의 내공이 느껴지니까 저 실패 원인에 좀 포인트를 두고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4번,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트렌드 강화에 따라 산업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 자, 현재 금융 환경이 그렇다. 자, 근데 하나은행 입행 시 본인이 발휘할 수 있는 역량과 수행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어달라. 자, 1600바이트입니다. 자, 여기는 형식을 먼저 보지 않고 포인트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포인트를 보면 이 질문이 여러분들이 작성하기 제가 생각할 땐 제일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1600바이트 적어내기가 제일 어려울 것 같은데, 자, 이거를 어떻게 적었으면 그래도 좀 수월하게 적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 자, 이제 형식 쪽, 왼쪽 형식을 한번 가볼게요. 자, 맨 위에 소제목을 하나 적었습니다. 적고 난 다음에 400, 600, 600으로 나누었습니다. 맨 처음에 400바이트에는 지금 현재 디지털 환경이 바뀌고 금융 환경이 바뀌고 여차여차해서 이런 역량과 역량이 필요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바뀔 거고 뭐 이런 트렌드에 대한 배경, 환경에 대해서 한 400바이트 정도 언급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엔요. 그 다음에 제가 만들어 놓은 거는 이런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600바이트에는
저는 이러이런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이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역량과 역할 1 이렇게 나누어서 600바이트를 적고요. 맨 아래쪽에 또 600바이트는 또 저는 이러이런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역량으로 앞으로 역할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역량과 역할 2로 해서 이렇게 맨 아래쪽 600바이트를 적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놓았는데, 자, 여기 포인트 2번에 보면 이거 이외에도 작성 방법이 한 3가지 정도 있다. 자, 지금 방금 내가 이야기했던 게 첫 번째 방법이다 라고 하면요. 두 번째 방법은 지금 제가 이 별표를 칠하는 이 중간 부분 600바이트는 그냥 내가 가진 역량만 적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또 아래쪽에 이 별표를 치는 이 부분은 이거는 앞으로 하나은행에서의 역할에 대한 내용만 적겠다라고 하는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역량 600바이트, 역할 600바이트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게 편할까?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첫 번째 방법이 편할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글의 소재나 내용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 세 번째 방법은 이 역량과 역할을 한 가지만 적어서 1200바이트를 적으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힘들 겁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개로 나눠 놨죠. 자, 역량 역할 1, 역량 역할 2. 자, 저거를 한 가지로 적거나 적기 힘듦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적을 수 있으면 한 가지로 적는 것도 방법이고요. 또 세 가지를 적어내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역량 1, 역량과 역할 1, 역량과 역할 2, 역량과 역할 3 이런 식으로 세 가지를 나눠서 400바이트, 400바이트, 400바이트 이렇게 적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더 일반화 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제가 이제 제안해드린 저 방법이 조금 더 일반화된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럼에도 이 질문이 그래도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질문에는 이 구체적으로 적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은행 자소서가 전반적으로 좀 적기가 힘들 겁니다. 구체적으로 지원 동기라든가 목표라든가 또 역량, 역할 구체적으로 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내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구체화가 되면 될수록 여러분들 자소서는 변별력이 생길 거니까요. 자, 그래서 조금 공부와 조사와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럼에도 그 부분이 만약에 일반적이라면 제가 여기 3번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이 역량 쪽에는 여러분들의 지식적인 역량이 있고 여러분들의 인성적인 역량이 있을 수 있다. 자, 지식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자격증 공부했다든가 회계학을 공부했다든가 이런 쪽이 이제 여러분들의 지식적인 역량이 되겠죠. 그 다음 여러분들의 인성적인 역량은 나는 뭐 적극적이라든가 외향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의 인성적인 역량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나누어서 적으면 두 가지를 좀 더 쉽게 적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드리고요. 물론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의 어떤 지식적인 측면에 특히 인성이 아니고 지식적인 측면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적는다면 여러분들의 스킬적인 거 이런 부분을 적는다면 이 will be라고 하는 건 뭐냐면 미래형입니다. 미래형. 저는 하나은행에 들어가면 이런 거를 공부해서 그래서 이런 역량을 쌓아서 이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건 전부 다 미래형이죠. 이런 역량을 쌓아서 쌓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미래형이고 그 다음에 이런 역할을 하겠습니다도 미래형이죠. 그래서 이 역량과 이 역할이 전부 다 미래형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형을 will be형이라고 한다면 여기 오른쪽에 made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자, 이거는 뭐냐면 저는 이미 이런 지식을 쌓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은행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부분은 이렇게 쌓았습니다라고 하는 게 이거는 이미 메이드가 되어 있는 거죠. 이것. 근데 아까 이야기했던 거는 이런 지식을 쌓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모든 게 will be형인데 제가 지금 말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역량을 쌓았습니다. 이거는 이미 메이드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메이드형 어떤 그 역량과 역할이 나올 수 있도록 이게 더 여러분들의 설득력이 더 좋아집니다. 근데 이런 앞으로 자격증을 따겠습니다. 이런 자격증을 따서 이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 이런 둘 다 will be형이죠. 이 두 번째 역할은 will be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역량 부분이 will be가 되지 않도록 역량 부분은 made가 되어 있는 그래서 지식적인 역량이나 어떤 인성적인 역량이나 인성적인 역량은 will be형이 될 수가 없겠죠. 저는 나중에 뭐 적극적인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will be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이제 made가 되어 있죠. 저는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 made가 되어 있죠. 이것처럼 지식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will be형이 나오는 게 아니라 made형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적어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여기 역량과 역할은 당연히 지원 분야가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4번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네 가지 질문이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적기 제일 어려운 난이도는 아마도 4번일 것 같습니다. 지원 동기, 목표, 저게 당연히 어려운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러분들의 역량과 수행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묻고 있는 이 4번이 그리고 바이트가 1600바이트 짧지 않은 이 분량이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좀 곤혹스럽게 좀 조사를 해봐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4번이 제일 어려워 보이고요. 그 다음에 1번, 3번, 2번 이 순서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드리니까 저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좀 이 항목에 대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순서가 저 항목의 순서대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은행은 지금 하나은행은 KEB 하나은행이라고 이렇게 더 이상 호칭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은행이라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자소서에 KEB 하나은행 이런 표현은 이제 나오지 않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은행은 고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항상 고객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때 손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갈도록 여러분들이 자소서가 작성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짧게가 아니죠. 자, 하나은행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하나은행 작성하시는 분들 국민은행 마감하고 작성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은행 자소서 작성이 그렇게 쉽지 않아 보이니까요. 쉽지 않아 보이니까 여러분들 좀 고민 많이 해서 좀 노력을 해서 작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 다음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